우즈베키스탄의 한인거리가 텅 비었다고 하는데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페스티벌로 한국항공이 운항이 재개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구역이 생기면서는 라임입니다. 다시 문화 경제적으로 부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번역가이자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라임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 이름이 저희 언어로 친절하다는 뜻이라고 말해주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번역가이자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방문객들이 저희 도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5년 전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였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웠고 매콤한 김치와 부드러운 불고기 같은 놀라운 음식들을 먹었으며 지금도 매일 문자를 주고받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국 관광객들이 우즈베키스탄의 마법 같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정말 설레었어요.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달 저희 공항에 도착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거리를 맛있는 냄새로 가득 채웠던 한국 음식점들이 영원히 문을 닫고 있어요. 독특한 한글 문자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한국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고 한국 항공기들도 저희 도시에 더 이상 착륙하지 않아요. 오늘 밤 저는 예전에 밝은 한국 네온 사인들로 빛났던 거리에 서 있어요. 가장 마지막 한국 간판인 한국 식당이라고 쓰인 아름다운 파란 불빛이 약하게 깜빡이다가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주인인 김선희 할머니는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신 한국 할머니세요. 몇 달 전부터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식당을 닫으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둘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어두워진 거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예전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컴백 코리아 해시태그와 함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혹시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나라들 사이의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동영상을 올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휴대폰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지도에서만 봤던 나라들에서 온 메시지들로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 문화를 저희 도시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일본에서 왔어요. 미우라 사야라는 여성이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라임 씨 동영상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어있는 가게들을 다시 성공하게 만드는 전문가라고 했어요. 그 어두워진 한국 상점들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엔 독일의 한스 베커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는 긴 여행 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모든 방법을 아는 엔지니어였어요. 한국 화장품과 음식에는 특별한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회사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제품을 판매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서 일하는 엘리자 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수년 전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한국 가족들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흥미롭게 말했어요. 프랑스의 클레어 모로는 아름다운 작은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최고 호텔에 특별한 한국 테마층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한국 방문객들이 마침내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왔어요. 이탈리아의 루카 로마노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섞는 것을 좋아하는 창의적인 요리사였어요. 그는 저희 지역 우즈베크 시장의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한국 맛과 이탈리아 요리를 결합한 요리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음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캐나다의 노아 윈저는 웹사이트와 앱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계획하기 정말 쉽게 만들어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항공편, 호텔 그리고 방문할 만한 놀라운 장소들을 한 곳에서 모두 보여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 모든 낯선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큰 약속을 하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함께 일할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메시지는 강도윤이라는 한국 사업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그는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신의 회사를 닫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어요. 화나거나 씁쓸해하는 대신에 그는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아직도 12명의 직원과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찬 창고가 있다고 하면서 포기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판매해보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리나도 다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한국이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저희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요. 중국의 리에는 정말 타고난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그녀는 무려 10,000개의 옷을 대규모 시험 주문으로 확실하게 약속하며 한국의 유명한 세계 패션 브랜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옷을 제조해보도록 매우 성공적으로 설득해냈어요. 우즈베크 현지 근로자들은 수십 년간 면직물 산업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매우 숙련되어 있고 인건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합리적이며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 양쪽 시장 모두로의 배송이 지리적으로 매우 편리하다고 장시간에 걸친 화상 통화를 통해 한국 경영진들에게 데이터와 함께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이런 조건들을 활용하면 제조 비용과 물류비를 합쳐서 회사들의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어요. 우리 지역의 강도유는 그의 문을 닫았던 실제 매장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번창하는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의 창고를 거점으로 삼아서 그는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의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국제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의 기술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미우라는 그녀의 사업 계획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저희의 텅 빈 거리를 걸으며 문을 닫은 모든 한국 가게를 하나하나 측정했어요. 어두운 창문들이 늘어선 곳을 가리키며 이 빈 가게들 중 30곳을 팝업샵으로 바꿀 거라고 말했어요. 팝업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임시 상점 같은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팝업샵이 돈을 벌면 영구적인 상점이 될 수 있고 잘 안 되면 많은 돈을 잃지 않고도 완전히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옷을 사기 전에 입어보는 것과 같다고 미소를 지으며 비유했어요. 가게 주인들이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독일의 한스는 2주 후에 팔 밑에 청사진을 끼고 도착했어요. 그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설계했는데 거대한 냉장고 창고처럼 생긴 공유 냉장 보관 시설이었어요. 작은 한국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냉장 보관 시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 부엌 테이블 위에 계획서를 펼쳐놓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10개의 회사가 하나의 큰 시설을 공유하면 모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한국 화장품과 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은 차갑게 보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송 중에 상한다고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이 지은 비슷한 시설들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건물에는 다양한 온도 구역이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위한 매우 차가운 구역도 있고 스킨케어 제품을 위한 시원한 구역도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한국 회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들 거라고 자신 있게 확신했어요. 영국의 엘리자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를 생생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수십 년 전에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한국 가족들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 수백 장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저희 지역 박물관과 협력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디지털 전시회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방문 때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써보라고 권했어요. 갑자기 저는 195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가정에 서 있었고,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통 한국국을 끓이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지들이 너무 실제 같아서 거의 요리하는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줄 거라고 엘리자가 감동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은 외국의 무언가를 여기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의미 깊게 표현했어요. 프랑스의 클레어는 그녀의 아름다운 호텔의 한 층 전체를 한국의 낙원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녀는 바닥부터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전통 한국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설치했어요.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의 한국식 침구를 수입했고, 심지어 부엌 직원들에게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식 아침 식사 만드는 법을 가르치도록 설득했어요. 한국 방문객들이 마침내 다시 돌아왔을 때 집을 떠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한국 예술 작품과 전통 가구로 장식된 방들을 따뜻하게 보여줬어요. 심지어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에게 적절한 인사와 함께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는 법을 열정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이탈리아의 루카는 저희 지역 바자르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이 열정적이고 약간 미친 요리사는 매일 아침 휴대용 요리 장비를 가지고 나타나서 우즈베크 농부들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한국 맛과 이탈리아 기법을 창의적으로 섞었어요. 저는 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믿을 수 없이 맛있는 요리들을 만드는 것을 신기하게 봤어요. 한국 김치를 크림 이탈리아 파스타에 넣은 것. 현지 우즈베크 향신료를 넣은 이탈리아 리조또 위에 한국 불고기를 올린 것 같은 혁신적인 요리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요리 시연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의 퓨전 창작물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열심히 찍었어요. 음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고. 고객들이 그의 최신 실험 요리를 맛보려고 줄을 서는 것을 보며 웃으면서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곧 지역 음식점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의 노아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그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빈 커피 잔들과 도표로 가득 찬 노트북 페이지들에 둘러싸여 랩톱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그를 저희 지역 카페에서 발견하곤 했어요. 그의 플랫폼은 실시간 항공료 호텔 예약 음식점 추천, 그리고 문화체험을 모두 한국어와 영어로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라고 흥미롭게 말하며 화면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단 3번의 클릭만으로 한국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일주일 전체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항공편, 호텔 투어, 심지어 저녁 예약까지 말이에요.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지 않을 변명거리가 없도록 정말 쉽게 만들고 있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어요. 중국의 리에는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그녀는 10,000개의 옷을 시험 주문으로 약속하며 3개의 한국 패션 브랜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옷을 제조해 보도록 성공적으로 설득했어요. 우즈베크 근로자들은 숙련되어 있고 인건비는 합리적이며 유럽과 아시아 모두로의 배송이 편리하다고 화상통화로 한국 경영진들에게 전문적으로 설명했어요. 이것이 회사들의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줄 수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어요. 강도유는 그의 문을 닫은 실제 매장을 번창하는 온라인 사업으로 변화시켰어요. 그의 창고에서부터 그는 중앙아시아 전체에 한국 제품들을 배송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으로는 화장품을, 키르기스스탄으로는 간식을, 타지키스탄으로는 K-팝 상품들을 말이에요. 손님들이 제 가게에 올 수 없다면 제 가게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결단력 있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제 원래 동영상에 영감을 준 폐점 간판의 주인인 김선희 할머니에게서 왔어요. 그녀는 식당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요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저희 동네의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무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을 정급식이라고 불렀어요. 마음과 사랑으로 만든 식사라는 뜻이었어요. 사업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하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용기에 뜨거운 국을 담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정이라고 깊이 있게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놀라운 관대함에 감탄했지만 걱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요. 저희 시 정부는 여전히 저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어느 날 오후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엄중하게 말했어요. 라임 한국 항공사들이 실제로 여기에 다시 취항할 거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확실한 보장 없이는 이 아름다운 꿈에 세금을 투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한국항공의 미래 계획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몇 주 동안 노력했지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타슈켄트로의 항공편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확실한 것은 약속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미래에 가능하게 생각해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었어요.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만약 저희가 이 모든 놀라운 인프라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팝업샵을 보거나 루카의 퓨전 음식을 맛보거나 클레어의 한국 호텔 방에 머물러 보려고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한스가 그의 냉장 보관 시설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을 지나가며 아리나에게 불안하게 물었어요. 만약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아리나는 그저 신비롭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아리나의 신비로운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다음 팀 미팅에서 정 페스티벌을 조직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저희의 협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보여줄 한국 우즈베크 우정의 축제라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저희의 모든 노고를 한 번에 보여줄 놀라운 주말을 위해 모든 것을 조직할 거였어요. 금요일에는 한국중앙아시아 역사에 관한 엘리자의 디지털 전시회 대개막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토요일에는 도시 전체에서 30개의 팝업샵이 동시에 문을 여는 루카의 한국 마이너스 이탈리아 음식 시장이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일요일에는 한스의 놀라운 냉장 보관 시설의 공개 투어와 노아의 예약 웹사이트의 공식 런칭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나지라 교수님은 이 축제가 한국어 교육이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어요. 강도윤은 모든 팝업샵을 위해 무료 한국 제품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김선희 할머니는 축제 개최를 도와주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녀의 특별한 정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저희에게는 국제적인 지원과 지역의 열정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축제 주말 이틀 전에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재앙이 저희 도시를 강타했어요. 거대한 모래 폭풍이 타슈켄트를 휩쓸었고 나무와 전선들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바람을 몰고 왔어요. 하늘이 주황색과 검은색으로 변했고 여러 동네에서 전기가 나갔어요. 저는 제 아파트 창문에서 자네들이 화난 새들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스의 냉장 보관 시설이었어요. 전기가 없으면 모든 한국 화장품과 발효식품들이 더위에 상할 거였어요. 몇 달간의 계획과 수천 달러 가치의 제품들이 완전히 망가질 상황이었어요. 저희 주최자 중 한 명이 어두워진 건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게 망했다고 울부짖었어요.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자연 자체가 저희 꿈에 맞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그냥 포기하라는 신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회사를 잃었던 한국 사업가 강도윤이 즉시 그의 옛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들이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폭풍 동안 냉장 보관 시설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도록 무료 비상 발전기들을 빌려달라고 설득했어요. 김선희 할머니는 밤새도록 일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전선을 수리하는 응급 수리팀들을 위해 촛불로 맛있는 식사를 요리했어요. 그녀의 주방은 어두운 도시에서 온기와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아리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4시간 생중계를 시작했고 도울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폭풍 피해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해서 저희 축제가 여전히 열릴 수 있도록 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꺾이지 않은 정신으로
카메라를 향해 폭풍이 저희의 우정을 파괴하게 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마음을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벅차게 만들었어요. 도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도우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K-퍼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즈베크 10대들이 삽과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거리의 잔해를 치우는 것을 도왔어요. 한국-소비에트 우정의 옛날을 기억하는 노인분들은 지친 일꾼들을 위해 집에서 만든 빵과 차를 가져왔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저희 대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리나의 야외 댄스 연습에 참여했어요. 그 길고 어려운 밤 동안 모두 함께 일하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폭풍은 저희 프로젝트를 전혀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공동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란히 일하고 있었고,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도구와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도시 전체에 전기가 다시 켜졌을 때, 저는 아침 공기 중에 뭔가 마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축제는 계획대로 계속될 수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워서 실현시켰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녁이 되고 메인 광장에서 아리나의 댄스 공연이 시작되려는 순간, 군중 속에 누군가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가리켰어요. 한국항공 전세기가 머리 위를 날고 있었고 밝은 항법등이 석양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길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기상 조건과 항로를 확인하는 시험 비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 땅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약속처럼 정확히 보였어요. 군중이 너무 크게 환호해서 저는 구름 위 수천 피트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들도 저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시험 비행은 단순히 저희 석양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적이고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이 주 2회 운항으로 시작해서 타슈켄트로의 정기 항공편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항공편 예약과 호텔 예약을 하려고 해서 노아의 예약 웹사이트가 완전히 다운되었어요. 클레어의 한국 테마 호텔층은 다음 3개월까지 예약이 완전히 찬 상태였어요. 저희 팝업샵 30곳 모두가 일요일 저녁까지 모든 제품이 완전히 매진되었어요. 저희 시 정부는 축제의 성공에 너무 감명받아서 저에게 소름이 돋을 만한 발표를 했어요. 한국-우즈베크 사업과 문화협력에 전념하는 도시의 전체 구역인 K-스페셜 존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미우라의 팝업샵 네트워크와 한스의 냉장 보관시설에 실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나지라 교수님은 대학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계획했던 것처럼 한국어학과를 폐가하는 대신에 대학 행정부가 그것을 확장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십을 제공했고 등록 학생 수가 단 2명에서 18명으로 거의 하룻밤 사이에 급증했어요. 리엔의 한국 패션 브랜드, 우즈베크 제조업체, 중국 시장 간의 3자 사업 파트너십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한국 회사들이 전체 제조 운영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강도윤의 온라인 사업은 너무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해서 2개월 안에 10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해야 했어요. 그는 중앙아시아 전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로 한국 제품을 배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번째 정기 한국항공 항공편이 저희 공항에 착륙했을 때였어요. 김선희 할머니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손자들을 집으로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할머니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착하는 승객들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환영하기 위한 그녀의 유명한 무료정 식사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놀란 승객들에게 한국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저희의 우정을 나누기 위해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날 공항에 있었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K-스페셜존 관광청과 함께 일하는 가이드로서 공식 배지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객들이 호텔과 음식점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서 단 1년 만에 모든 것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12개월 전에 저는 어두운 거리에 서서 마지막 한국 간판이 깜박이다가 꺼지는 것을 보며 절망적이고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도시 전체에 밝은 새로운 한국 간판들을 설치하는 작업팀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간판들은 달랐어요. 더 이상 단순히 한국어만이 아니었어요. 두 언어를 모두 보여주고 함께 일하는 두 문화를 모두 기념하는 한국 우즈베크 간판들이었어요. 한국 방문객 중 한 명은 약간의 우즈베크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사업가였는데 이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요. 온라인에서 당신들의 정 페스티벌에 대해 들었다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사업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여전히 한국과의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왔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때로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저는 1년 전에 슬픈 동영상을 촬영했던 바로 그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거리는 새로운 한국 음식점, 상점, 문화센터들로 완전히 활기차게 살아났어요. 네온사인들이 다시 밝고 화려했지만 단순히 한국 간판들이 아니었어요. 동등한 파트너로서 두 문화를 모두 기념하는 한국 우즈베크 간판들이었어요. 아리나도 그곳에 있었고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새로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실망보다 희망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카메라를 향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녀의 음식점에서 김선희 할머니는 여전히 음식이 필요한 누구에게든 매일 그녀의 무료정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돈을 지불하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벽은 수십 개의 다른 언어로 쓰인 다채로운 감사 편지들로 완전히 덮여 있었어요. 나지라 교수님은 새로운 한국 회사들과 일하고 싶어하는 성인들에게 저녁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교실이 너무 붐벼서 본관에 훨씬 더 큰 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저희 도시 전체에서 이 기적을 가능하게 도와준 국제적인 친구들이 그들의 놀라운 일을 계속했어요. 미우라는 다른 중앙아시아 도시들이 그들만의 팝업샵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어요. 한스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냉장 보관 시설들을 설계했어요. 엘리자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우정에 관한 디지털 전시회들을 만들었어요. 클레어는 지역 전체의 도시들에서 한국 테마 호텔층들을 열었어요. 루카는 지역 요리사들에게 그들만의 퓨전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노아는 그의 여행 웹사이트를 중앙아시아 전체를 다루도록 확장했어요. 리에는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이 지역 전체에 제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도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믿을 수 없는 성공 스토리가 우정이 죽는 것을 거부한 한 사람 즉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전 세계에 닿은 희망의 부름이 된 하나의 슬픈 동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제 새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저는 이 전체 모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 생각했어요. 진정한 우정은 단순히 함께 좋은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별들처럼 밤하늘을 밝히는 밝은 한국 간판들을 올려다보며 몇 년 만에 가장 큰 미소를 지었어요. 빛이 확실히 저희 도시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그것은 전 세계의 친구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이 새 메시지 알림으로 울렸어요. 그것은 아리나의 동영상을 보고 그들의 도시에도 한국 문화를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원하는 카자흐스탄의 젊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놓은 다리가 길이 되고 있었고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가 되고 있었어요. 단순히 무역과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정과 문화 그리고 희망을 위한 실크로드요. 이 이야기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어요.